까마입니다. 더 시장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CPI가 발표됐는데 근원 CPI는 YY 0.1% 상승을 했다. 그런데 헤드라인 CPI가 YY 기준 이전보다 0.1% 내려간 수치, 유가와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올라갔는데 전체 헤드라인 CPI는 내려갔다. 결론적으로 물가가 내려간 것이죠. 작년 대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코어 CPI가 올라갔다는 것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현재 유가를 누르고 있잖아요. 유가의 차트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면서 트럼프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유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전체 물가는 내려간 것처럼 꾸몄지만 유가와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약간 올랐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물가가 내려간 게 아니다. 하지만 증시는 호들갑스럽게 올랐다. 뭐 좋은 거죠. 증시가 올랐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94.3%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9월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는 4월 흔들기, 연준 건물의 개보수비 논란으로 파월의 소송 검토, 연준 건물 개보수비는 명분일 뿐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해라. 은퇴하기 전에 무조건 너는 금리 인하를 하고 가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무슨 속셈일까요? 나스닥을 블랙홀을 넘어서 4차원의 세계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4차원의 세계로 보내버리려는 심산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주식을 올려야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는 중간선거의 승리와 자신의 연임 세 번째 대통령까지 등극하려는 어떤 큰 그림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지율이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야 되니까. 그런데 무조건 증시가 이렇게 쭉 오를 순 없겠지. 어느 정도 자신의 정책을 피고 관세를 계속적으로 펼치려면은 일단 올리고서 어느 정도 정책을 피면서 주가를 내려도 이미 오르고 내린 거니까 많은 미국의 유권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큰 수익권일 것이다. 어쨌든 트럼프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4차원의 세계로 주식을 보내버리고 있다. 공포지수는 63, 풋앤콜 옵션은 0.67, 0.67인데 여기서 쌍봉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내리고 있다. 풋앤콜 옵션이 0.80 또는 0.90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강하게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러한 구간 0.7에서 0.6 사이는 엄청나게 주식이 과열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처럼 변동성이 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눈 돌아가서 사지 말고 여전히 준비해야지. 우리가 눈 돌아가서 사야 될 때는 주가가 많이 내려서 익스트림 피어의 구간 이때 담으면은 고통스럽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수익이다. 결국에는 언젠가 잔치가 끝나고 그 잔치상을 치우는 사람들은 그리드나 익스트림 그리드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3배 레버리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홀딩한 자들. US100 나스닥 지수 블랙홀 라인에 이제 거의 근접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단기 채널 안에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맞았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하면은 또 다른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블랙홀로 가는 계단. 분할 매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구간에선 3배 레버리지 안 삽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많이 샀고 분할 매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시죠. 너 때문에 너가 매도하라고 해서 1억 벌걸 500 벌었다 이런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당신은 언젠가 1억을 잃을 매매를 하고 계신 겁니다. TQ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약간의 부분 매도를 실행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물량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 매도로 현금을 마련했고 저점에서 담았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경우에 그냥 쳐맞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른다. 손실을 입을 각오를 하지 않은 자는 수익을 얻을 기회는 없다. 손실을 보려하지 않으면서 수익만 얻으려고 하는 건 너무 도둑놈 심보가 아니겠느냐. 엔비디아 축하드립니다. 반도체가 여기서 추세가 살짝 꺾이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는 다시 한번 최근 고점을 넘기는 패턴. 스토캐스틱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남은 것도 같다.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가 조금 걸립니다. 속술도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점. 매크로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코인과 반도체죠. 어제 CPI를 시장은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면서 9월에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광기로 들어가고 있다. 테슬라는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내리고 있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우리 테슬라.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삼각 수렴을 좀 겹겹이 그려놨는데 직전 고점들을 이은 빨간색 선의 지지를 받고서 다시 한번 올라졌다. 어제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테슬라를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그래도 $330 이 라인이죠. 이 라인 $330만 지켜주면은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정확히 $330를 지켜주고 마무리. 테슬라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어쨌든 간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 키 맞추기 장세가 들어가야 되고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중에 현재 남은 것은 애플과 테슬라밖에 없다. 애플은 이미 출발을 했고 현재 출발을 하지 않은 것은 오직 테슬라. 네가 어떤 놈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주길 바란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겠다.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이니까. 코인의 공포지수는 73,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53. 현재 이더리움이 거의 뭐 이제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기 직전인데 그러면서 알트코인들도 약간의 미세한 꿈틀거리는 반등이 조금 나왔죠. 뭐 큰 의미는 없죠.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그 다음 라지캡,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급등을 했고 걔네들이 이제 끝나면은 마지막 개잡코인,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개잡코가 오르면서 강세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시총 순위를 보면은 비트코인 6위, 그리고 이제 게더리움이 이제 갓더리움이죠. 갓입니다. 갓. 더 이상 게더리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1라112가 원래 위에 있었는데 돌발 변수로 내려왔다. 사실상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갓더리움이 S&P 바로 밑에 위치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1라112는 뭐 예외고요. S&P를 이길 수 있을까? 지난 11월에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더리움이 S&P를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못 이겼단 말이야. 그리고 현재 그 정도의 강세의 구간까지 와 있다. 피크 타임에 와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더의 차트. 테더가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7월 18일, 한 23일까지 약간의 알트코인들의 랠리가 있었던 이 지점, 현재 그 지점을 이탈하고 있다. 테더가 내리면은 반대로 코인들이 오르는데 그 테더의 내린 분을 이더리움이 모두 쓸어가고 있다. 테더로 코인을 사는 건데 그래서 테더의 도미넌스가 내려오고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시장 비율이 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있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일봉으로 봤을 시 미친듯이 지금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은 횡보의 상태, 이상 없어요. 게더리움, 빨간색 선을 터치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무엇이냐? 21년의 최고점, 현재 업비트 원화 기준으로는 최고점을 넘겼고요. 바이낸스 차트로는 최고점 부근이다. 이때도 이 부근에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결국에는 시즌이 종료됐다. 현재 그 구간에 와 있다.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랠리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때도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겨주는가 했더니 넘겨주지 못하면 급락입니다. 그리고 컵앤 핸들 만들어주면서 피날레,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넘겨주면은 급등인데 넘겨주지 못하고 저항받으면은 사요나라. 컵앤 핸들, 반대로 꺾인 컵앤 핸들인데 다시 한번 넘겨주지 못하면은 사요나라. 다시 넘겨줬기 때문에 상승. 그리고 여기서 4650 라인, 요 라인을 넘겨야 됩니다. 넘겨주지 못하고 저항받고 좀 내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컵앤 핸들, 그리고서 넘겨주겠죠. 넘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넘기든지 컵앤 핸들을 만들고 넘기든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쌍봉으로 끝나면서 시즌 종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만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느냐?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은 도대체 끝이 어디입니까? 많이 먹었으면은 분할 매도, 전량 매도하고 다시 사는 그런 위험한 매매가 아닌 이미 큰 수익이잖아요. 거의 다 수익이잖아요. 여기서 수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다 수익인데 분할 매도로 조금씩 이러한 광기의 구간에 욕심을 버리고 조금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더유잖아요. 이더유는 굉장한 괴리율이 있어요. 2배로 내린다. 이더리움 본주가 지금 최고점이잖아요. 최고점인데 이더유는 본주가 미친듯이 무빙을 보여주는 레버리지는 많이 녹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조금만 한 10%, 한 20% 조정만 와도 미친듯이 내려요. 또 시저는 현재 영상을 만들기 전에 캡처를 한 바로 봐서는 444%. 죽음의 사사사다. 제가 444%인데 여러분들께 지금 미친듯이 올라갈 거니까 풀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점을 좀 알아두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퇴직금을 털어서 이더리움을 산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할 때 하루에 비중 5%, 비중 10% 조금씩 던져가면서 영원한 승리자로 남아야 되는 시기이지 않겠느냐. 코인을, 이더리움을 평생 가져갈 것도 아니고 이더리움을 평생 가져갈 순 있겠죠. 근데 이더유 2배를 말하는 겁니다. 2배 레버리지를 무한정 존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존버를 하시더라도 이더유 2배는 조정이 왔을 시 극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 매도를 조금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솔라나, 솔트를 매도를 했는데 털렸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리플이 먼저 가서 조금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제 상승 장악형이 한번 뜨고 검정색 라인 한번 지지만 해준다고 하면은 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은 있다. 도지가 다시 한번 컵앤핸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희망회로를 한번 굴려보고요. MSTR은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야 상승이 이뤄질 수가 있는데 현재 이더리움만 가니까 좀 약한 모습이고요. 코인베이스는 사요나라 많이 약합니다. 그래도 5일선을 회복해줬으니까 단기적인 매매로는 조금 고려해볼 수 있는 차트가 됐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빅스 지수가 현재 제가 그어드린 빨간색 선 이 라인에 왔어요. 여기만 오면은 좀 약간의 좀 반등을 한번 시도했던 전례가 있었고요. 이때도 여기만 오면은 살짝 반등, 여기만 오면은 살짝 반등. 우리가 너무 한이에 취해서 가즈아만 외치기보다는 약간의 좀 리스키함이 있다. 현재 너무 광기의 구간이다 라고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멤버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장교 멤버십 같은 경우는 평단이 낮은 물량은 저번에 부분 매도를 1회 실시한 후에 조정을 쳐맞으려고 했는데 주가가 다시 올라서 일단은 자산은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장교 멤버십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UDT 멤버십에서는 계속적으로 단타를 치고 있다. 장교 멤버십에 홀딩하는 중장기 물량을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포모 해소용으로 단기 매매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트럼프 가는 김에 4차원으로 가자.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